다시 한 번 말씀드려. 풀지 않습니다. 맞췄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틀렸다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EBS 볼 때는 이 자료 있죠? 이 자료를 반드시 밑에 있는 선지와의 관계 속에서 오케이? 분석해서 보십니다. 심지어 여기까지 말하면 좀 너무 심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누가 풀이라 하더라도요. 그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케이? 이 자료와 이 선지와 이 자료 관계를 꼬박꼬박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결차 하나 준 건 있어요. 뭡니까? 이 자료는 대부분 1차 자료예요. 2차 자료는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건 2차 자료예요. 솔직히. 하지만 시험에 나온 건 대부분 1차 자료거든요. 그래서 1차 자료를 내가 빵빵히 실어놓은 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심화편이에요. 그러니까 심화편에 수많은 자료를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읽어가면서 분석해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심화편을 만들었냐가 거기 있어요. 그 빵빵한 자료를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럼 EBS가 커버링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심화편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죠. 선생님 그러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이게 2차 자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2차 자료는 선생님이 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 교재 이거 안 실어놨어요. 왜? 실을 수가 없죠. 실으면 저작권 위반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도 이것도 분석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제가 먼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해설 강의 찍으면서도 해설 강의 아마 업데이트 돼 있죠? 업데이트 돼 있다는데 해설 강의도 제가 약속을 한번 했는데요. 날짜는 10월 15일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일부 친구들에게 소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평가 시험 앞두고 문제는 풀어줄 수 없으니까 요거는 꼭 풀어보라고요. 말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실제 나오기도 했고요. 제가 거짓말할 수 없는 게요. 현장 들은 애들도 분명 여기 있을 거니까 이 문제 본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현장 친구들은 제가 이거 보라 했던 것도 분명히 기억이 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온라인 친구들은 절대 근데 우리는 그럼 현장과 다르게 무시당해요. 절대 아니죠. 제가 직접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건 저작권 위반이니까. 정말 세상 답답한 게 너무 많죠. 제가 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무료라도 제가 하고 싶은데 근데 안 되는 게 현실 여건이니까 10월 15일까지요. 제가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할 EBS 수특교재와 수학교재를요. 순서대로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 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여기는 자료, 선지, 오케이? 그거 더 들어가 설명하면 이제 제가 저작권 걸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자료가 중요하고 여긴 선지가 중요하니까 그걸 중점을 놓고 다시 이걸 읽어가라라고 제가 지시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결해 줄 수 방법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선생님이 1차 자료들은 전부 다 1차 자료는 EBS만 있는 게 저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사나 근사는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2차 자료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EBS만 독특한 선지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찾아볼 수 있게 꼭 저하고 이제 전제는 이겁니다. 전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개념과 심화를 문풀 말고요. 잘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오케이? 그것도 조금 나눠드릴게요. 제가 성의 좀 더 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너무 늦게 만나서요. 개념밖에 못 들은 친구도 있을 거고 맞죠? 혹은 심화까지 다 들은 친구도 있었겠죠. 그걸 나눠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쓴지 제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제가 나 개념까지 안 들은 친구들은 꼭 요런 문제는 풀어보세요. 그건 EBS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이야기지 내가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위반이 아니거든. 그리고 심화까지 들은 친구들은 여러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많고 여기는 좀 줄어들게 훨씬 더 맞죠? 아주 줄어들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10월 15일까지. 제 카페의 자료실에다가 장소는 카페 자료실에다가 정확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선생님이 더 열심히 분석해서 올려드려야죠. 여러분들 수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저 열심히 보거든요. 진짜 교재 보시면 너덜너덜 할 때까지요. 오케이? 제가 인증샷도 올려드릴게요. EBS 교재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옛날 교재부터 제가 그 널널널 사진에 인증샷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대신 여러분은 뭐예요? 개념과 심화를 정확히 잘 복습하는 겁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라는 것만 잘 보시는 겁니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파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불안감 좀 덜어질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죠? 아니 선생님 보고 개념 심화를 잘 따라왔는데 여러분 부담이 막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 입에서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만 꼭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꼭 보세요. 부탁 말씀드릴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되게 크리티컬한 주제를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김식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공부법. 근데 이 공부법은 어떤 면과 관련이 있습니까? 또한 플러스 복습법으로 관련이 있죠. 오케이? 자, 우리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공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거의 그러면 이제 거의 테러하는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실험 농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자, 다시요. 공부법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이번에 분명히 이제 근사법 국사는 되게 평이했어요. 평이했어. 이상을 조금만 할까요? 공부법 복습법 이전에. 여러분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혹시 각 사이트별로 등급컷이 나오니까 6월과 9월과 11월 수능까지 등급컷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봐보세요. 보시면 등급이 적절히 나온 데는요. 어떻게 6월달 적절히 나왔다. 9월도 적절히 나와요. 그리고 10월도 적절히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가장 문제를 잘 낸 과목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과목별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데요? 6월달에 너무 쉬웠나 봐요. 오케이? 난이도 너무 낮았어요. 그러면 어째요? 9월달 난이도 확 올라가요. 얘들이 막 피눈물을 쏟아요. 막 쏟아요. 그럼 여러분 잠깐만 11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퀴즈. 난이도가 더 올라갈까요? 응? 그러니까 등급이 막 훅 주저앉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적절한 성향에 맞춥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반대로. 자, 이번에 국사 선택자는 특히 잘할 거예요. 6월 달에요. 피눈물 쏟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일본 멘붕도 맞았어. 멘붕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6월 달 아주 난이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국사 이래로 1등급 컷이 30점대 아래로 내려간 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였어요. 여기. 난이도 아주 높았거든요. 9월 달쯤 그 난이도가 훅 꺼졌잖아요. 11월 더 꺼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 줍니다. 이게 일반적 곡선이에요.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일정한 난이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특히나 11호는 더 나가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탐구를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솔직히 지난 겨울부터 해온 아주 선발주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른 친구들이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후발주자에 뭐가 있냐면 6월 평가원 이후 시작한 친구가 있고 가장 후발주자가 지금 여름방학 이후 시작한 친구도 일부 있어요. 되게 다양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또 집중, 근데 더 중요한 건 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집중도 공부한 시기가 언제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후반부죠. 그리고 지금 후반에 더 열심히 할 거죠. 맞아요? 출제인도 알아요, 몰라요? 그거 더 잘 알아요. 이해가? 그러면 이 적절한 등급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난이도가 올라야 떨어져야 돼. 11월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률이 현재 9월 달에 한 30% 나온 문제를 똑같이 내면요. 11월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등급 정답률이요? 이거 거의 한 50% 내지 60%까지 올라갑니다. 9월 달도 그래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많은 친구들이 이거 보완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여러분 알았을 것 같고요. 맞지? 9월 달에 문제가 좀 평형이 나와서 국사근사 좀 편안하게 마음 가져야 한다. 아닙니다. 미리 말할게요. 그러면 정말 수능 가서 멘붕 맞습니다. 오케이? 저희 멘붕 맞을 거라는 거 거의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한다는 거 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저한테 지겹게 들었던 것 같아요. 탐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왜냐면 특히나 요즘 시간이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시간 되게 제한적이다. 그게 마지막 공부의 가장 여러분들의 함정이에요.
분명히 시간은 제한적이죠. 지금도 시간은 대략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마음이 급할 텐데 급하다 보니까 나 성적 안 나와서 그럼 문제 많이 풀어봐야 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되게 압박감을 가져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문제들이 다 뭐였어요? 알고 보면? 솔직히 국산 예를 듭시다. 이미 켜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뭡니까? 이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읽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납니까? 이 선지가 결정나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분석하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있죠. 우리가 개념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지? 여기서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은 경기도 시흥 살고 이갑돌이가 아니 그럼 근사이들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잘 모를 수도 있나요? 아무튼 이해가요? 우리가 하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자연스럽게 선지가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 이 말을 또 돌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구나. 일부 친구들이 사전 질문 받아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EBS는 뭐가 있더라? 너무 지저분한 지엽적인 것도 많더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은 뭐가 없고요? 선지장난 안 칩니다. 수능은 선지장난 치지 않는다고요. EBS는 문제를 짧은 기간 동안에 뭐니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부 좋은 문제도 있어요. 보시면 EBS도 아주 좋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과연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문제도 있어요. 이게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게 선지장난 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여러분 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안 쫄으셔도 돼요. 이해가시죠? 다시 말이 옆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할까 생각할 때 가장 전제가 뭐냐면 내가 개념이 돼 있냐예요. 여기 EBS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제가 EBS 나중에 꼭 풀어 문제를 설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개념이 충분히 잘 돼 있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개념이 충실하게 제대로 이해되어 있지 않았다면 맞아요? 이 문제를 풀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건 할 필요가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뭐가? 개념이 잘 이해됐다는 전제예요. 오케이? 아니 가만 보니까 어떤 깜찍한 친구들이 이런 질문도 올려놨어요. 아마 국사와 근사 이게 해당될 것 같은데 근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아니 진도도 제대로 안 나간 친구가 있어. 선생님 현대사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현대사 꺼내기도 하더라고요. 맞지? 국사는 뭔데요? 국사요? 저 문화사 어떡해요?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야. 먼저 여러분 개념이 잘 되냐 안 되냐 떠나서 진도는 다 나가고 봐야지 않겠어요? 개념을 얼마나 깊게 제대로 했냐가 아니라 진도도 다 나가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출발선이에요. 기본 출발선. 그잖아요. 전 진도도 나간 다음에 한 번 이야기를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친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앞으로 복습할 때 처음부터 앞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친구 참 말 잘했어요. 저는 말하고 부탁하고 싶어요. 처음 한번 볼 때는 복습할 때는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우리 보는 게 머리 이해의 헝클어짐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논리적 이해 구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길이 좀 터지면 나 그래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흘러간지는 알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케이? 그땐 뒤집어서도 괜찮아요. 왜냐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사 선택자 같으면 선사시대 귀신 돼가고 있잖아요. 근사 선택자 같으면 뭡니까? 흥선대용 정치야. 절대로 비로도 안 틀리잖아요. 어떻게 나오더라도 답이 보이잖아요. 그냥 찍어도 답인데 뭘. 그렇지 않아요? 똑같죠. 이제는 거꾸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대신 전체는 뭐냐면 전체가 맥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맥락이. 전체 맥락이. 한 번쯤 앞에서도 쭉 복습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요렇게 복습을 했다면 그 다음에 거꾸로 가시는 게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근사 같으면 국사 같으면 문화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정치사로 흘러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다시 근사 같으면 현대사부터 시작해서